자, 장관 기자, 다음 사건은요. 이 초등학생 형제를 이제 쇠자로 좀 상습 학대한 계모 이야기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보통 이 부모님의 생신에 초등학생 자녀가 꽃을 사거나 꽃바구니를 사오면 정말 기특하고 고맙다 이렇게 말하기 마련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데 이 계모는 어린아이가 돈을 함부로 쓴다면서 아이를 폭행했습니다. 어이구. 쇠자로 손바닥을 여러 차례 때렸는데요. 뿐만 아니라 술에 취해서 둘째 아들을 침대에 눕힌 뒤 얼굴을 때려서 코피가 나게 했습니다. 예. 이 외에도 밥 먹을 자격이 없다면서 밥을 못 먹게 하거나 이 폭행으로 멍이 크게 들면 학교도 보내지 않았다고 합니다. 또 지난해 성탄절 전날에는요. 더는 너를 키우기 힘들다면서 아들들을 집에서 쫓아내기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런데 이 친아버지는 계모의 범행을 알면서도 묵인하고 함께 자녀들을 때렸는데요. 결국 이 아들 형제의 연락을 받은 친척이 112에 신고하면서 이들의 범행이 밝혀지게 됐습니다. 친척이 신고를 했군요. 김광삼 변호사님. 예. 또 뭐 저기 엄마 생일이라고 꽃바구니까지 아이들이 선물까지 했는데 이런 것만 보면 굉장히 착한 아이들로 보이는데 왜 이런 짓을 했을까요? 아니 착함을 넘어서 그 꽃바구니 사다 주면 감동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맛있는 것도 해주고 애들을 좀 보살펴야 하는데 이거 오히려 거꾸로 됐어요. 오히려 감동을 했더니 이제 감독을 해보네요. 예. 뭐 돈을 너무 함부로 쓴다. 이거 용돈 자기 용돈 내에서 쓴 거 아닙니까? 네. 그러면 정말 애를 칭찬을 해주고 격려를 해주고 더군다나 계모잖아요. 그러면 친엄마가 어떻게 해서 이제 친엄마하고 안 살게 됐는지 모르겠지만 아마 제가 볼 때는 아마 이혼으로 인해서 떨어지게 된 것 같아요. 그러면 애들 좀 보살펴주고 그렇게 가서 애들이 좀 더 잘 자랄 수 있도록 해줘야죠. 왜냐하면 애들이 잘 자라는 것이 사실은 자기한테 편한 거거든요. 네. 그런데 무조건적으로 자기가 낳은 아들이 아니다 그래서 이렇게 학대를 하고 이런 행위 자체를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어요. 거기에다가 뭐 아버지는 친부잖아요. 네. 친부 여기에 가세해서 같이 뭐 9차례 때리고 이런 행위 자체를 아마도 계모가 어떻게 보면 자녀하고 아버지 사이를 이간질을 한다랄지 뭐 잘못된 부분만 계속 짚어서 뭐라고 하고 그러다 보니까 아버지도 결국 계모에게 동조한 것이 아닌가. 그런데 이런 사건이 사실은 뭐 지금 저희가 얘기하고 있지만 굉장히 많습니다. 아동학대 사건이. 우리가 이전에도 많은 사건을 뭐 언론 보도됐는데 상당히 계모가 사실은 학대하는 사건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어떤 인식에 대한 문제 그런 것들이 좀 많이 좀 바뀌자 하는데 좀 안타까운 측면이 많이 있죠. 일단은 뭐 아이들이 기댈 곳은 사실 친아버지밖에 없을 텐데 아버지까지 이렇게 동조했다는 게 잘 이해가 안 되는데 배상원 프로파일러님 일단 어떻게 이렇게 봐야 됩니까? 이런 상황은? 아동학대, 특히 가정 내 아동학대 유형 중에서는 그러니까 이 양친이 동시에 공격하는 경우는 드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는 방관하거나 아니면 조정을 하고 어머니가 때리는 경우,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네. 그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건데 일종의 이제 그 아동학대의 분업화라는 표현이 그런데 분업화요? 그렇게 그런 유형이 제일 많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발생하고 있는 아동학대가 보통 1년에 10,000건에서 20,000건 그 사이인데 맞네요. 특히 이제 여기서 계모에 대한 어떤 편견이 생겼는데 사실은 계모보다는 양친이 같이 하는 경우가 있고요. 그러니까 보통 이런 형태에서는 아버지는 방관자, 어머니는 학대자, 또 반대 이런 형태가 되기 때문에 이게 아이들한테는 굉장히 큰 충격으로 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둘 다 때리는 양친보다 그걸 방관하는 사람한테 더 분노를 느낍니다. 왜냐하면 물리적인 학대와 정서적인 학대가 동시에 들어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공격성이 그렇게 양분됐을 때 더 위험하다. 그러니까 사실 이런 경우가 어떻게 보면 이 아이들한테 심각한 심리적 손상을 가거든요. 좀 안타깝고 사실은 치료가 많이 돼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김광삼 변호사님 일단은 친척이 이거를 경찰에 신고해서 이게 알려졌다고 하는데 계모는 직구속 기소, 신부는 불구속 기소 상태라고 하는데 직구속 기소 이런 거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됩니까? 아마 이제 직구소리라는 개념이 예. 법적인 건 아니에요. 어. 법적인 건 아닌데 일반적으로 경찰에서 수사를 하다가 예. 영장을 신청을 하죠. 그러면 검찰에서 영장을 청구하는데 경찰에서 이제 수사를 하는데 그렇게 뭐 구속할 사안이 아니다고 생각해서 이제 검찰에 송치하는 경우가 있고요. 아니면 죄가 일부 안 밝혀졌는데 제대로 잘 못 밝히고 일부만 가지고 송치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검찰 수사를 해보니까 죄질이 아주 불량하고 예. 경우에 따른 새로운 추가적인 범죄 사실이 나오면 이제 검찰 단계에서 구속하는 걸 우리가 직구속이라고 합니다. 직구속이라는 의미는
검사가 직접 구속을 했다는 의미로 이제 직구속이라고 그래요. 어. 그런데 이제 검경 수사권 조정되고 하면서 이제 직구속하는 사례가 사실은 굉장히 많이 줄었죠. 그런데 이제 검찰이 수사를 해보니까 이 사람을 불구속 상태에서 기소한 것은 맞지 않다. 네. 뭐 반드시 구속을 해서 구속 상태에서 재판받는 것이 옳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검찰 직권으로. 검찰에서 직접 영장을 청구해서 구속을 한 겁니다. 그걸 우리가 직구속이라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몸보다 마음의 상처가 아이들이 얼마나 컸을지 짐작도 안 됩니다.